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철학 이번 주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동영상 강의는 태율공부법 제4장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는 율곡의 구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곡 선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조선 성리학을 꽃피운 대표적인 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퇴계 선생은 1,000원짜리 지폐에 등장하고 있고 율곡 선생은 5,000원짜리 화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한국 교육사 또는 한국 철학,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의 성리학에서 위대한 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돌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퇴계 선생은 1,000원짜리 지폐 속에 들어있고 율곡 선생은 5,000원짜리 지폐 속에 율곡 선생의 조상이 들어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퇴계 선생이 1,000원짜리에 들어있고 율곡 선생이 5,000원짜리에 들어있을까요?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대략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연령차는 3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았나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답변한 것으로 보고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계 선생이 율곡 선생보다 선배이시고 더 훌륭한 유학자로 알고 있는데 왜 1,000원짜리에 들어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만들 당시 5,000원짜리 지폐는 없었고 먼저 5,000원짜리 지폐보다 1,000원짜리 지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퇴계 선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0원짜리 지폐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 또 5만원짜리 지폐가 만들어진 것이죠. 한국 역사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지폐에 등장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율곡 선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율곡 선생은 실제 천재인 것입니다. 5,000년 이상의 한국사에서 과거 시험에 9번이나 장원 급제한 인물은 율곡 선생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구도장원공이라고 하는 별명이 바로 율곡 선생에 대한 별명입니다. 도는 횟수도예요. 그러면 9번, 9 times, 장원, 1등, 탑, 공, 선생님 할 때 님.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 1등을 한 분이 바로 율곡 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율곡 선생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그의 철학 사상을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알고 있습니까? 실제 율곡 선생은 건강이 늘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나빠서 원래 율곡 선생이 처가가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주를 내려가 계실 때 이렇게 그 서당이나 이런 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서당 학동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가르칠 마땅한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신 와중에서도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십니다. 그 작업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경몽요결이라는 텍스트의 책입니다. 격, 물리칠 격, 몽은 몽매할 몽, 요, 핵심 요, 결, 비결 결. 경몽, 그 어리석은 아이들을 깨우치게 하는 핵심적인 비결을 모아놓은 책, 이게 바로 경몽요결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경몽요결을 만드신 율곡 선생은 당시 해주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은 한국 교육사에서 매우 귀중한 고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고전이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고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의 제목을 들어본 적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아는 것은 없다. 이게 고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미국에서 수입한 교육 이론으로 우리 교육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여러분은 교육대학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틀 속에서 온갖 교수학습 관련된 이론들을 각과교육 1,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미국에서 수입한 이론이라는 게 상당 부분 허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그러한 이론들은 이제 21세기 한국 교육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85페이지 거기 예와 지금 1과 예와 4.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건 실화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노영동 뚜런체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체록에서 넣은 겁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아이가 나한테 걸어와서 공수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아이인데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딱 와서 공수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런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시대의 천연기념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욕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일부도 보면은 무슨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막 마구 욕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고 막 평상시에 욕을 많이 하죠. 좋습니다. 이런 욕설. 자, 그 다음 86페이지 기사 4.1 실제 이것도 현장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 봅시다. 이와 같이 막말을 입에 달고 살고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한테 욕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필수 과목으로 학폭이라는 과목을 이수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패러다임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좌에서 선생님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선진국, 서양 어느 나라의 초등학교 서브젝트 시스템, 즉 교과 시스템을 확인해 봐도 거기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 아무 곳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도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도덕적이 됩니까? 결코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실습 가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입에 육수를 달고 사는지 그것을 목격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그러면 아이들의 이와 같은 막말과 욕설 이런 어떤 아주 인성의 질이 낮은 그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21세기에 여기에 대한 좀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율곡 선생의 구용법인 것입니다. 자, 구용법의 텍스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88페이지에 보면 구용의 텍스트가 1용부터 9용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 발의 모양을 무겁게 한다. 2. 손의 모양을 공손하게 한다. 3. 눈의 모양을 단전히 한다. 로부터 시작해서 얼굴빛은 장엄하게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손의 모양을 공손하게 한다. 이게 바로 공수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서 있을 때하고 이렇게 공수를 하고 있을 때의 모습, 공수를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은 공수를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있을 때와 공수 마음이 정돈되고 차분해지고 뭔가 정갈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수법의 실습은 여러분들이 실습 들어가기 전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지도로 실제 공수법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9페이지 보십시오. 89페이지 보면 공수법에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남자의 손을 포개는 모양과 여학생의 손을 포개는 모습이 각각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수법의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음량을 배려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현장에 발령이 나서 아이들을 공수법으로 지도할 시에 참고해서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그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이 인간의 몸을 규율하는 데 중요한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오늘날 그렇지 못합니다.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온갖 나쁜 짓이 난무하고 교사에게 욕을 하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이가 지금 현장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평소에 지속적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팁과 그거에 대한 실제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배워놓고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실제 학교에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4장의 1절과 2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2교시의 4장의 3절과 4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요약해서 선생님이 강의해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시청하느라 수고했습니다.